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오늘은 유아교육과정, 이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과정, 이제 오늘 개강하는 날인데요. 저희는, 개론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수업이 기본 강의, 암기장,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월부터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유아교육과정 지금 진도는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수업 진도 본강의가. 그거와 이제 진도를 조금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어긋날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본 이론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서답식 유아교육 과정 요 반은요, 저희가 이제 5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막 문풀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막 엄청 많이 쏟아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하면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답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5월 이후에는 이제 알려드리는 것도 물론 계속되긴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정말 더 많은 문제에 접해보는 거를 중요시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만만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저는 허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이제 인제 처음 입문하거나 아니면 겁나고 막 이래가지고, 유아이명 어떻게 하지? 이런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든 간에, 선생님들의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일 겁니다. 붙고 싶다. 그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붙는 강의를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 시험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시면 충분히 할만해요.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국가고시이고 경쟁률도 있고 그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건 정직하게 다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따라오면 붙을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자, 뭐 학원의 이익이나 대중성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선생님들을 합격시켜 드리는 거에 정직하게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면 합격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허수를 대상으로 한다? 그거는요 선생님들한테 저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허수가 되고 싶은 선생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정말 두려움에 이제 막 이렇게 두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해도 일단 수강 신청을 하고 강의를 듣는 그 순간부터는 붙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붙게 해드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돼서 막 문제 다 풀고 막 다 돼갖고 막 그렇게 하는 시점부터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왜 막 아주 어린애들 막 말 배울 때도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말이 또 되잖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랑 5월부터는 진짜 많은 문제를 풀 건데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뭐지 막 모르는 문제도 있잖아요. 대신에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실제 시험장에 나갔을 때는 다 풀어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절망 일찍 하는 게 좋잖아요. 어떡하지? 막 멘붕. 현실 파악 일찍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얼만큼 망가졌는지, 어디는 좋은지, 어디는 나쁜지를 일찍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일찍 나의,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무지의 자각,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된다 얘기했는데 빨리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빨리 직면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5월부터는 진짜 많은 문제를 풀려드리면서 제 목표는 적중하는 문제, 왜냐하면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니까 적중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멘붕 안 느끼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겪었어요. 저랑 공부하면서 멘붕 다 느꼈기 때문에 아이 뭐 올 것이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답을 쓰도록 해드리는 거에 저희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노량진을 막 떠돌다가 온 많은 선생님들이 저하고 공부하시고 최소한 저만 잘 따라오신다면 10점, 20점씩 올라가는 분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서답식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될까 말까예요. 지금부터 연습하셔가지고 저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별로 열심히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경우에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별로 열심히 안 하면 그래도 다음에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모르면은 그건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주 열심히 하시면은 되고요. 별로 열심히 안 하셔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는 그 수준까지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요 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짜 많은 문제를 막 쏟아내서 많은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격하기 때문에 그런 시즌이 이제 곧 올 거예요. 그 전에 여기서는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곧 유아교육과정 암기장반도 개강을 할 건데 그 반에서는 암기를 위주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 패키지를 따라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유아교육과정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본 강의 듣고 계시고, 그리고 암기 강의를 또 이제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푸는 자세히 설명하는 요 반을 또 이제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요 반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5월부터 시작되는 반은 제가 주당 회당 50문제씩 풀어요. 50문제 정도씩 푸는데 요 반은 이제 25문제 내외로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26문제 그 정도를 풀어볼 건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반이 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막 200문제도 풀고 막 300문제도 풀고 이렇게 될 텐데 그 전에 서답식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답을 써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나 서답식 문제 잘 못 풀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반이고요.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봄에 푸는 반들은 그래도 나름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 거예요. 하지만 난이도가 완전 낮은 것은 아니고 시험장 문제 정도. 너무 어려운 문제는 좀 많이 뺐는데 그래도 한 주에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반은 난이도 높다기보다는 글 쓰는 법, 서답식 답안 쓰는 법, 문제 읽는 법 그런 것들을 배우는 반이고, 그리고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지선 유아이명 수준에서는 낮은 편이지만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에 맞추어져 있고요. 너무 쉬운 문제는 저희는 안 풀어요. 그거는 안 풀어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중상 정도에 맞추어져 있고, 그 중에 한 20% 정도, 이 전체 문제 20% 정도는 난이도 상도 들어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문제 풀면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이제 4월이니까. 다른 분들은 문제 안 풀어요. 선생님이니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남들은 하나도 안 풀고 있는데 나는 푼다. 그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연히 처음 푸는데 모르죠. 그런데 이게 실력이 쭉 이렇게 늘다가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약간 정체기가 있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 반은 저는 모든 강의에서 허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꼭 합격하게 그렇게 모든 문제를 다 구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아마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허수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요 반은 제 모든 강의는 다 마지막 주에는 서답형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항상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요 반은 교육과정이니까 교육과정 A, B 마지막 주에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이 문제들은 단답식도 들어있긴 하지만 굉장히 비중 있는 선생님들께서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서답식 문제와 열린 문제들을 충분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들께서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서답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맞게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만 나열해서 말도 안 되게 쓰는 거는 교수들이 분노해요. 그런 거는 채점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그래서 그 키워드 즉 전공 용어들을 적재적소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문장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말 안 되게 키워드만 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붙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합격생들 답안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합격생들 치고 말이 안 되는 문장으로 써서 집어 던지고 온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예의 바르게
자, 답안이 예의 발라야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답안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면 안 되겠죠. 답안에 선생님들 얼굴 안 보이잖아요. 채점자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답안지 자체가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안지 자체가 완전 무례하기 짝이 없으면은 점수 주고 싶지 않아요. 자, 키워드를 넣어서, 즉 전공 용어를 넣어서 제대로 설명하시기 바라는데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답식 문장은 그런 게 좀 중요하고, 열린 문제는 답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일단 제일 잘 파악하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의 포커스를 잡아서 그거를 답안 자체의 논리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하면은 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암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들께서 뭐 시험은 시간 싸움이니까 뭐 대충 해도 되고, 아니 시간 싸움이라 대충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떨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합격하고 싶다면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합격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대충 해도 선생님은 합격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합격 수준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단순한 그런 뭐 단어만 외워가지고 합격하는 건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올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보통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신문에도 났었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 신문에 항상 뒤늦게 나는데 신문에도 났어요. 이제 그 유아교육학과는 이제 4년제로 다 바꾼다 뭐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났었는데, 신문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원 수준의 아마 시험 문제를 맞춰서 이미 그렇게 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키워드 외워가지고 뭐 대충 쓰고 이런 건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하고, 선생님들께서 진짜 단어만 그렇게 외워서 시험 보는 거는 끝났고요. 이제는 암기를 하셔도 문제 유형을 암기하셔야 되고, 모범 답안을 익숙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암기장 정도는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얇은 기본서 가지고 자세하게 이해도 하셔야 되고, 그 모든 능력을 종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지금 저희가 6주 동안 집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어느 정도 서답식 문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풀어보시는 모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수진. 자, 저희는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그 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강사급이 아니고 그 대학에 소속돼 있는 실제 대학 교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거든요. 그래서 출제 인력풀에 준하는 그런 출제 인력풀들이 다 모여서 출제한다, 이런 말은 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좀 하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교수급 이상의 그런 교수들이 출제 인력풀이고요. 제가 함께 일하는 그 대학 교수진들은 전부 부교수급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이 낸 출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커리도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새 이제 또 개인 지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지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열심히 안 들으신 거예요. 몇 과목만 듣고 열심히 안 듣고, 이제 시험장에 가보니까 뭐야 이거, 이 모고 때 봤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커리를 쫙 따라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았는데 이제 개인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신 선생님들께서 아쉬움을 갖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꼭 붙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그리고 이제 제가 채점을 해드리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개인지도 하면서 벌써 채점을 해드리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00점은 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100점은 안 나왔고, 논술 빼고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이제 한두 개 틀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비결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대체로 제가 내드리는 점수하고 실제 점수하고 많이 비슷해요. 실제 점수랑 진짜 비슷합니다. 1차도 2차도. 작년에도 합격생 선생님들이 영상 찍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지선 교수님 채점했던 거 하고 진짜 점수가 똑같이 나왔는데, 그
개인지도 이렇게 회차 거듭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받았으면 좋았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진짜 제 점수랑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다루니까. 자,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와 일반인이 출제한 문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놀러 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할 때는 공부하면 돼요. 저는 진짜 이 공부가 좋거든요. 그리고 뭔가 쉬고 싶을 때는 그냥 공부하면 돼요. 저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모든 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들은 다 그렇거든요. 인생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거 하나를 가지면 어떤 거 하나는 못 갖는 거잖아요. 대학 교수들은 다른 거를 포기하고 공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모든 거를 다 가지면서 일상생활을 한 일반인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흘린 피눈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한 거지만 그만큼 고통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궈낸 지적인 세계예요. 대학 교수들이 갖고 있는 그 지적인 세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거든요. 학문의 세계와 굉장히 학문의 세계와 진짜 공유하면서 일반인들이 사는 일상생활이 아닌 학문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학 교수진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낸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자꾸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이의제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의제기한 게 이의제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의제기할 일 없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 문제를 잘 풀도록 제가 해드릴 건데 그 비결은 대학 교수진이 함께 출제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지름길이에요. 물론 쉽진 않죠. 자,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할 각오를 갖고 달려오시면 되고 당연히 이지선 유아임용만 대학 교수진의 문제를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모든 학원에서는 맨날 뒷북만 치고 있어요. 올해 이 문제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 나왔었다. 작년에 나왔었다. 그 얘기하는데 올해 낸 거 작년에 낸 걸 또 내겠습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예요. 그래서 올해 낸 거 작년에 낸 거 기출 푸는 건 좋은데 뭐 뒷북 치는 건 별로 선생님들 합격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뒷북을 치지 말고 올해 나올 게 뭔지를 예고하고 그거를 대비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4 유아임용에서도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 다뤄드린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2025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왜? 대학교 수진이 함께 만드는 문제니까. 그리고 제가 그 소속에 있다가 진짜 울분을 가지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름길을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뭐든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처음부터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공부해 보셨지만 내가 3일 동안 실력 확 늘려야지 이런다고 느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신이론, 영역별 계정놀이 과정 이것도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5개 영역과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다 예를 들어서 나와요. 현장하고 연결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진짜 잘할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현장하고 연결해서 시험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 저는 만점 답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 선생님들 제가 이제 개인지도 선생님들은 채점도 많이 해드리고 아직 채점을 안 해드리는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부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채점을 해드릴 건데 제 목표는 만점이에요. 만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80점 후반대 이 정도 되면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80점 후반대가 되면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커트라인이 어디쯤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 90점을 딱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한두 문제 실수를 해도 당락에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90점 이상, 거의 100점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꼭 합격시켜 드리고 싶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진짜 영순이거든요. 저는 선생님들 합격시켜 드리려고 대학에 사표 쓰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큼 공부하면 사실 선생님들 붙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샘플링을 제공해 드리면서 합격하신 분들의 사례도 너무 많이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자, 답 쓰는 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 교수진 출신이고 학과장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에 들면 합격해요. 그래서
서답식 답안도 제 마음에 들게 쓰면 선생님들 합격합니다. 자, 확실하게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좋은 문제. 일단 이게 중요해요. 문제 자체가 완전히 진짜 이상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문제 자체가 좋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답을 정확하게 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답을 써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많이 빗나가요. 선생님들이.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읽었으면 답안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쓰고 나오지 마시고 묻는 말에 답을 쓰고 나오셔야 돼요. 키워드, 즉 전공 용어, 그리고 핵심 문장 이런 거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 모범 답안을 필사해서 암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범 답안 안에는 주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험가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공부 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미도 모르고 막 그냥 무작정 때려 외우는 거 이런 거는 고문하는 거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문제를 풀어본 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필사해서 문제를 떠올리면서 모범 답안만 다시 보는 건 고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고하면서 효율적으로 외워집니다. 자, 그런 방법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차차 요 서답식 키워드나 서답식 문장을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단어만 옛날처럼 암기하는 걸로는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중고등학생 애들 수능 시험 막 탑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는 이런 애들도 천재라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잘 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보는 문제는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뭐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유추를 해서 답을 쓰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정답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막 거기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막 쓰고 있으면 시험 문제 끝까지 못 풉니다.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는. 자, 그래서 미리 다 문제 유형이라든지 서술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암기를 해갖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 이제 자료들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열린 문제를 연습하셔야 되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답을 써야 좋은 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신이론, 여기서 얘기하는 신이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2019 개정누리과정에 들어가는 핵심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자, 신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2019 개정누리과정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신이론입니까? 3호세 누리과정까지는 없었고 2019 개정누리과정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이론이란 시험에 나오는 최우선순위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타의 일반 학원들에서 안 가르쳐요. 수험가에서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니까. 신이론은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딱딱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 유형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창의성에 포커스를 둔 그런 문제들이 신이론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오면 다 틀리는 문제예요. 수험생들이. 자,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 요거 제가 해설 강의 다 하고요. 그리고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거는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죠. 보통 한 제가 2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고 해설 강의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제 강의의 마지막 주는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과목도 역시 마지막 주는 교육과정 AB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의사 예자 나누어서 이렇게 다루겠지만 조금 다른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놀이 문제라든지 열린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신이론 문제, 놀이 문제, 법 안전 이런 것들은 항상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조금 신이론 중심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6주 동안 저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건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점점점 문제가 많아질수록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게 낫다.
지금 어려워야지 지금 막 씹고 그래 나 잘해 됐어 이러다가 시험장 가서 이게 뭐야 쓰러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쯤 되면 1월부터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어떡하지? 막 이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보통. 세상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조금 절망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거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사실 임용시험이라는 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실 때는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좀 대담하게 끝까지 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하고 상의하시면 돼요. 자,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학습공동체 줌에서 운영도 하고,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저는 이제 이 워크홀릭 완전히 원래 대학에 있을 때부터 저 혼자 새벽에 나와가지고 교수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까지 맨날 있고 저는 그랬거든요. 총장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맨날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맨날 있으니까 교수가.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대학원생 때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살던 페이스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맨날 있어요. 요점은 맨날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제가 뭐 새벽에도 전화 받고 막 어떤 쌤 저한테 카톡을 막 새벽에 하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새벽에 콜백을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교수님 막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상관없으니까 뭐 집에 있을 때든 학원에 있을 때든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선생님들 한 분이라도 저는 더 합격시켜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저를 찾으시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선생님들 목소리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카톡 받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강의하는 것도 저는 너무 즐겁거든요. 좋아서 이렇게 하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에게는 영순이니까 빨리 합격하실 수 있게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부터 서답식 문제 찬찬하게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